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하고요. 그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로 네. 고통을 받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 챙기고 또 아이들을 챙기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일을 챙긴다라는 거 잘잘못을 누가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집안일을 챙기고 안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 집안일도 챙기고 아이들도 챙기고 뭐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왜?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가정에서 기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편으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중증심리장애 치료된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 거기서 조그마한 문제 이러면 밖에 나가면 똑같아져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중증심리장애 그대로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예요. 외상 트라우마는 안과 밖을 안 가립니다. 안과 밖을 안 가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이들은 어떻게 됐든 다 치명상을 입어요. 무조건. 왜? 치료 안 됐으니까요. 양육자가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회복을 해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왜? 엄마가 치료됐다? 그러면은 뭐 돼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이 역할을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이 남편, 그 다음에 그 남자 남편, 아빠의 역할, 이거 하고는 관계없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게 치료의 주 목적이에요. 자, 남편이 치료를 했어. 그러면 뭘 갑니까? 남자로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 역할을 안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 자리, 엄마 자리,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치료 회복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치료가 안 됐어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든 아이들은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왜? 역할이 붕괴가 됐거든요. 역할이. 잘합니다, 아이들한테.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도 애들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역할에 문제가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된 상태거든요. 문제가. 외상 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 최악으로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중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중심을 못 잡고 둘 다 문제가 있는 상태니까 아이들은 방향을 잃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자체가 결국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상처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장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니까 나름 열심히 잘합니다. 그리고 착한 아이로 잘 큽니다. 성인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딱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뭐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닙니다. 바뀝니다. 왜?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되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한다고 진짜 열심히 한 건 맞아요. 문제는 무너진 상태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점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중증심리장애다, 외상 트라우마 다 필요 없다. 일단 나부터 빨리 치료부터 하라고. 회복해 놓으라고. 배우자는 둘째 치고 내 인생, 내 아이 인생.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자. 부부는. 그래야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기회라는 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잘못 논하지 말자 제발. 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네 망가졌어? 그래 나도 망가질 거야. 그리고 죽으라고 둘 다 안 망가져요. 엄청 신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 재산이 반으로 나눠져요. 재산이 반. 애들이 100이라는 재산 속에서 애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반이 나눠져 버리니까 50%인 곳에서 성장을 해야 돼 애들이요. 그리고 또 웃겨요. 그거 하는데 그냥 합니까? 뭐 해야죠 뭐죠?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한 1, 20%는 또 딴 사람이 가져가네? 딴 사람이 1, 20% 가져가잖아요. 쪼그라들어요. 제가 미국에 계시는 그 변호사 그분도 이 마음 원리 공부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그 얘기 가서전담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이신데 그분이 미국 아시잖아요. 어떤 데인지. 예를 들어 만약에 재산이 100만 불이야. 그럼 50만 불은 뭡니까? 50%는 변호사 비용이에요. 그럼 이제 50만 불 가지고 둘이 나누면 25만 불이에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변호사가 제일 많이 벌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알던 이거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상담하고 뭐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일단 이혼 오케이. 그러면 요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보다는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가져보라.
그래서 그분이 마음치료 소개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가게 되면은 그 변호 사무실을 빌려주세요. 상담하라고. 일부러. 그 사무실을 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해요. 한 번 가면 30명, 40명 가는,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이렇게 상담을 해요. 또 필요하다? 통역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관련되어 있는 통역, 그분들이 쓰는 통역이 또 있대요. 그분들을 아예 그냥 통역을 해가지고 시간당 얼마, 이게 정해가지고 통역 써가지고 그 상담 그렇게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왜? 무슨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인지. 이혼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최소한 자신의 인생과 아이들의 인생은 최소한 보호를 하자 어떻게 살아온 인생들인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게 돈을 못 버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은 돈 버는 일을 포기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버시는 분이 내가 김 선생님 덕분에 돈벌이를 포기했잖아. 그래 막 저한테 막 뭐라는 웃으면서 식사하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왜 어차피 이 바닥은 돈 못 벌어요. 돈 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해주시면